보통 연말 연시면은 이제 내년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보면 성장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렇게 묻죠.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일자리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통 이제 연말에 내년도 경제 정책을 이렇게 운용합니다. 큰 틀에서 내년도에 경제에 주목되는 내용은 이거고 이런 게 변화됩니다 하는 게 이 바로 연말에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내년도 여러 가지 정책을 밝히면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경제 성장은 몇 프로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우리 정부가 내년도에 2.6%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6월에만 해도 1년에 보통 한 2번 하거든요. 상반기의 말이었던 6월에만 내년도 성장을 정부가 3.0으로 봤습니다. 3.0으로 봤는데 이번에 2.6으로 낮춰 잡았거든요. 공교롭게도 2.6이라는 숫자는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이 2.6%였고요. 올해 거는 아직 이제 연말이 마감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대개 올해도 2.6%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2.6, 올해도 2.6, 내년에도 2.6. 이건 뭐 2.6의 형기인데 결국 2%대 약간의 변화가 있다. 2% 되면 2%대의 저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014년에는 다행히 3%인가 중간에 한번 잠시 올라간 적은 있지만은 뭐 어쨌든 계속 저성장세고 상반기에 봤던 3.0보다는 0.4%포인트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우리 경제가 아주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환경 사설로는 뭐 그다지 나쁜 거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 이런 논평이 많이 나갔고요. 그것도 만극에 오늘 다른 이런 지표 같은 거 보면 11월 산업활동 동향 같은 걸 보면 3개월 만에 좋아졌고 세금도 잘 걸친다 그러고요. 또 뭐 몇몇 지표들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가 줄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온 그 경제 전망의 2.6%가 뭐 높다 낮다 이런 논쟁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망이 낮아지고 도무지 이런 2.6이라도 일자리도 이제 26만 개를 전망했더라고요. 민간하고 공공부문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포함해서 26만 개인데 어쨌든 성장률하고 일자리가 같이 가는 건데 좀 정부로서는 희망 그걸 섞어서 잡은 게 26만 개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이 2.2%대 이런 저성장세라고 하는 이런 게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또 이거 좀 벗어나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뭐 많이 그동안 몇 번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첫 번째로는 국회, 이 과잉 국회 그 경제 민주화다 뭐다 해가지고 막 규제 입법 쏟아내는 국회가 큰 문제일 거고, 그다음 우리 행정 자체도 규제 뭐 완화 노력한다지만 투자나 이런 걸 일으킬 만큼 낡은 행정 문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거기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 각계에 막 쏟아져 나오는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 이러니까 이게 도무지 질서도 안 잡히고 좀 뭔가 좀 불임 사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근본 문제가 그거고요. 그래서 원래 2.6%도 높다 낮다 하면서 장기 저성장세로 가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게 일본식으로 간다 뭐 그러지만 사실은 일본식으로 가도 좋죠. 문제는 일본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미식으로 그냥 확 뭔가 반전해서 추락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현재의 지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황교안 대통령 대행 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 열린 데 보니까 뭐 대책은 있더라고요. 우선 재정에서 내년에 어쨌든 20조 원 이상은 동원한다. 재정과 정책, 금융 등등으로 동원한다. 그다음에 보호주의에 맞서서 수출 육성책을 또 한다. 또 그 밖에 뭐 공공에서 일자리를 기여한다 뭐 해서 쫙 그 세액은 어떻게 공제인대가 쭉 늘어나는데 그거 하나하나 뭐 다 전해드리기도 그렇고 논평하기도 그렇습니다. 좀 그 자체는 백화점적인 나열식 뭐 그런 많이 봤던 모습이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12월 30일 금요일자입니다. 일면 톱은 정유, 화학, 최대 호황이다. 원래 12조 버렸다는 게 톱에 들어가 있고요. 효성의 3세 경영시대 개막, 조현준 회장 승진이 들어가 있네요. 결혼하면 세금 50만 원 깎아준다. 이게 아까 제가 했던 내년도 2% 성장 전망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성장률은 2.6%, 재정보강은 21조 원, 결혼하면 세액공제 50만 원, 뭐 공공부문 신규 채용 6만 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투
한국투자증권이 주식 발행 1위 NH를 제꼈다는 기사가 있고, 아까 정유화학 요거는 원래 잘 나갔네요. 기름쟁이 회사들이 유가가 떨어진 와중에서도 하여튼 많이 벌었다는 게 있습니다. 2면 사라져가는 대학가 추억의 맛집, 그런 기사도 있고, 지난달 신설법인 8,000개, 8,023개 역대 최대다 얘기. 뭐 이런 걸 보면은 아직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만 꺾어질까 걱정이죠. 현대차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경기 지표 예상 밖 호진, 아까 그랬죠. 산업 생산 활동 통계청이 찾는 자료죠. 석 달 만에 깜짝 반등을 해서 1.6% 늘었다. 이건 전달 대비입니다. 여기 일시적 호조냐 아니면 경제 체력이 강해진 거냐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뭐 제조업 생산도 좋아지고, 좋았다 나빴다니까 괜찮은 것 같다. 소비 절벽이라더니 유통업 매출도 늘었다는 거고요. 요 정유회사 육아업체 돈 번 거는 저유가로 경제 마진이 늘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석탄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고요. 3면입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26만 명 일자리, 공공부문 6만 명 신규 채용, 청년 고용 늘린 기업에는 세제 확대 등등이 들어있네요. 뭐 자세한 내용인데 요건 건너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 대출금리 내려주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본격 논의. 지금 노인은 65세인데도 높인다는 거죠. 고용 늘리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고용 많이 하면 세금 많이 깎아준다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역시 오면 이어집니다.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저성장 경고등. 시장은 정부는 2.6으로 봤지만 정부란 게 뭐 심리를 봐야 되니까 조금 낙관적이다. 2% 초반더럽다 이런 견해도 있다고 봅니다. 뭐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요. 그 다음에 재정과 정책금융의 총 투자 21조 투자한다지만은 효과는 예전 같지 않다. 정치면 문재인 인터뷰가 나가 있네요. 나는 준비된 후보다. 반기문은 촛불 미신에 적합한 분 아니다 했고, 문재인 주변에 조윤재 서강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국민성장론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임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친박 인적 청산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국민의당의 이건 국민의당이거든요. 원내대표 주성용 그렇고, 예. 하는 요건 경제면입니다. 하는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 완화 기조 유지. 그러니까 금리를 확 올린다거나 돈을 거두어들이는 가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저금리에 돈 푸는 기조 간다라고 한 겁니다. 큰 방향에서 봐두면 됩니다.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금리 오른다고 하지만 한은의 방향은 아직은 그렇다. 국제면 중국의 알루미늄왕의 수상한 외화 거래, 이걸로 크게 썼네요. 고액 자산가들 자금 유출이 기승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족회사 통해서 재산 빼낸 의혹이 있다. 토벌을 썼고요. 미국에서 권력 이체가 조금 삐그덕거리네요. 사사건건 충돌, 오바마 트럼프의 불안한 정권 이양, 이스라엘 정착촌, 러시아 대선 개입 놓고 계속 방향이 다른 거다. 이딴 갈등에 폭발한 트럼프 많이 참아왔다. 나가는 사람이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죠. 오바마와의 통화 후에는 순조롭다고 돌변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한 게 순조롭다고 돌변인지 이게 진심인지 싸우는 게 진심인지. 진주만에서 머리 숙인 다음날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전범 참여 기사 있고, 미국 지갑 연다. 연말 쇼핑 11만 원이면 최고다. 내년부터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 그런 겁니다. 정부의 그 내년도 전망을 들으니까 좀 더 헷갈립니다. 마침 나오는 경제 지표 같은 게 막 좋은 게 또 막 나오고 이러니까, 물론 좋다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나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조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좋다는 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나쁜 거냐 안 나쁜 거냐, 이게 또 좀 크리티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뭐 설악산 그렇게 대통령 주재에서 회의회가 확정하고 논란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도 무의로 끝났죠. 테마파크도 하나 못 하고 있죠. 학교 옆이란 이유로 7성급 한옥 호텔도 안 된다 그러죠. 뭐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안 되는데 상하이의 디즈니랜드는 훌훌 화려하게 잘만 돼가는 모습 지켜봐야 되죠. 병원도 안 된다. 이런 거 보면 도무지 우리는 불임 사회 같기도 하고, 좀 잘만 하면 3% 4%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